오늘 이제 본 내용을 해야 되는데요. 본 내용을 안 하고 계속 지금까지 많이 흘러왔네요. 댓글 잠깐만 볼게요. 그림이 정말 쉽지 않죠. 예. 많이 생각할수록 그렇습니다. 그러면 어땠냐? 과거에는 어떠했느냐? 많이 생각하고 고민하고 재고 따지는 사람이 물건을 잡으려고 하면 물건은 이미 다 나갔어요. 아무 생각 없이 막 지르면 되는 시장이었어요. 그게 과거의 경험치기죠. 그걸 현재 상황에 똑같이 적용을 한다? 아니죠. 일단 금리부터 살벌합니다. 네, 나무님 감사합니다. 천연님 감사합니다. 그렇죠. 그때부터 돈 풀었던 거 미국은 아직까지 그 이후로도 지금도 더 풀었죠. 뭐 긴축을 한다고 말은 지켰지만 아닌 것 같았습니다. 지금 뭐 실리콘밸리 터지고 나서도 돈 풀고 계속 돈 풀어가지고 금융권 안정에 진심일 수밖에 없는 미국. 자, 이제 1일 브리핑 이제 해보겠습니다. 네. 돈을 덜 풀기 시작했다라는 부분까지 나누면서요. 매물 어제 연중 최고치를 찍고 오늘 살짝 꺾여 내려왔어요. 35,900개. 작년에 최고점 35,200개. 작년 36,000개였네요. 이상하게 쭉 솟아올랐을 때. 작년에는 요때 전국적으로 규제 지역을 다 해제하면서 슬슬 분위기를 잡아갔죠. 슬슬 분위기를 잡아갔어요. 대구는 그 이전에 규제 풀었고 아마 요맘때쯤이 수성구 투기과열지구 해제되고 부산의 뭐 해운대 이런 곳들 조정 대상 지역 해제하고 막 그러던 무렵이었던 것 같아요. 어제 날짜가 부산 조정 대상 지역 해제 1주년이더라고요. 생각해보니까. 요때하고 시기가 비슷하게 맞물립니다. 요때 본격적으로 이제 규제 해제하는구나 하면서 매물이 좀 줄어들기 시작했어요. 근데 올해는 무슨 대책이 있나요? 작년 대책 나오고 나서 1년 만이네요. 그러고 보니까 이번에 나온 대책이라는 것이 1년 만에 나온 대책이 작년에는 본격적인 규제 해제, 올해는 공급을 더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기존에 가지고 있던 집을 처분을 하고 새로 청약을 한번 해봐? 청약 경쟁률도 생각보다 높게 안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온갖 수단을 다 쓰죠. 타 지역 사람들도 같이 막 서울 지역 막 청약하죠. 그리고 이번 규제 해제 중에서 이게 있습니다. 내가 빌라에 살고 있다. 혹은 다세대 주택 어디에 살고 있다. 이런 사람들. 야, 여기 살아. 내가 오피스텔에 살고 있다. 살아. 청약해라. 이거 주택으로 안 볼게. 얼마짜리 가격이 있겠죠. 그러면 청약시장 후끈 달아오르게 올라 보이게 만들 수가 있어요. 그 눈속임 아닙니까? 눈속임. 전세 물량 일주일 전보다는 월세 물량도 그렇고 조금 일주일 전 오늘보다는 조금 더 늘어나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미분양 나는 어떡하라고? 야, 신규 분양에만 그렇게 혈안이 되어 있으면은 신규 분양 미분양 나는 어떡하라고? 야, 그건 네가 할인 분양에서 팔든지 말든지 그건 네가 알아서 하고. 이런 분위기 아닙니까? 분양권 5억 6억 하는 분양권 갑자기 어제 분양권 거래량 12건 오늘 분양권 거래량 12건 이거 실감 나시나요? 그 이전만 해도 이틀치 거래량이 신고될 때는 한 40건 신고되고요. 그 다음 날은 한 30건 20건대 30건대 이런 식으로 거래가 됐었어요. 근데 특례 보금자리로는 6억이 사라지고 나서 갑자기 희한하죠. 어제 분양권 거래량 한 12건이었을 거예요. 오늘 분양권 거래량 또 한 12건일 거예요. 분양권 거래 시장이 갑자기 확 위축돼 버렸어요. 이 집값을 띄우려면 분양권 비싼 거 몇 개만 탕탕 거래되고 수성구에 있는 고가의 아파트들 몇 건만 탕탕탕 거래되면 나머지가 알아서 움직여 줬는데 이번에 보니까 알아서 움직이지 않더라. 오히려 그거 양극화. 원래 돈 많은 사람들은 비싼 데 살고 원래 그런 거야. 양극화. 이런 논리로 선을 그어버리고 추격 매수에 나서야 되는 사람들이 오히려 그 과거의 상승론자들이 이야기하던 양극화는 심해질 거니까 비싼 아파트로 옮겨 타고 자꾸 올라가야 된다. 틀린 말은 아니죠. 틀린 말은 아니지만 자기 방어 기제로 작용합니다.
집값이 올라가? 우리 집값은 왜 안 올라가지? 양극화. 우린 여기에 그냥 있을래. 이렇게 머물러 버린다는 거죠. 사람들이 돈이 없습니다. 그래서 뭐 조정대상 지역 해제하고 투기 과열 지구 해제하고 온갖 짓거리를 다 했지만 사람들이 돈이 없으니까 대출이 더 안 나오니까 집을 못 사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정부에서 특단을 대책을 내놨는 것이 특례 보금자리론이었는데 그 40조 돈 풀었잖아요. 40조. 근데 대환으로 한 10조 쓰였어요. 30조가 주택시장으로 흘러들었어요. 가계부채 얼마 증가했어요? 올해 가계부채 30조 증가했나요? 이만큼 증가 안 했거든요. 특례 돈 풀었는 것보다 가계부채가 덜 증가했다고요. 왜? 신용대출이나 이런 것들 사람들이 금리가 너무 높아서 막 갚기 시작했거든요.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돈 이마에 풀어가지고 대출 이만큼 늘어났는데 야, 너 대출 왜 이렇게 많이 냈어? 이 대출 쪼여야 되겠네? 이러고 있더라는 거죠, 정부가. 이거 뭐라 그러더라? 이런 임기응변식 대책을 계속 내놓고 있는데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하죠. 예고된 위기는 위기가 아니더라. 그거는 미리 이 위기가 어떤 것이 있을 것인지 사전에 점검하고 확인하고 뭔가 대책을 세워놨을 때 그때 위기가 아닌 것이지 뭔가 하니까 상반기에 경제가 안 좋으니까 상저하고야 하반기에는 괜찮아져. 뭐 PF발 위기가 막 터지기 시작하니까 야 은행 너희 돈 좀 내봐. 공급 대책 내가지고 이거 막아줄게. 그때 임기응변식으로 계속 나오고 있던데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 되는 모습들이 안 느껴집니다. 거래량 101건이었고요. 8월의 거래량 요거 LH의 도움 없이 8월의 거래량 2,000건을 넘어섰는 것은 굉장히 고무적으로 보이죠. 네. 요때랑 아주 비슷하지 않습니까? 요 7월의 방송과 지금 9월의 방송 거래량이 아주 비슷해요. 근데 9월의 거래량은 굉장히 보이죠. 지금까지 신고되는 건. 9월달 거래량 나중에 10월달에도 신고되어서 나오잖아요. 그럼 거래량 사실 굉장할 수 있어요. 요때까지 한 2주차 정도까지 효과가 미치기 때문에 제가 10월 중반까지는 거래량이 굉장히 괜찮을 수 있을 것이다. 근데 그 이후로는 모르겠다. 이 거래량의 한 절반 정도는 특례로 인한 효과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을 계속 드렸습니다. 특례 끝나면 가격 떨어지겠죠? 그럴 것 같아요. 리얼스테이트 버머 15억입니다. 15억. 큰 거 한두 개만 탁탁 건드려 놓으면 알아서 밑에 것들도 가격이 쭉 따라서 야 니만 가나 같이 가자 혼자 가지 말고 같이 가자 이렇게 따라가 줬는데 양극화 그래 너희는 거기서 알아서 하고 이렇게 선을 긋더라는 거죠. 같이 올라가지를 못하더라는 거죠. 수성 골드클래스터 센텀 40평형대가 7억 8천. 두산 리버더 제니스 20억. 이런 거 한두 개 가져와서 대단해요. 할 게 못 돼요. 이미 대구는 안 되더라. 같은 가격에서 4년 5년 전에 같은 가격에서 시작했다면 대구는 한 50% 올랐고요. 그냥 이렇게 비교하기 위함입니다. 대구는 요 정도 느낌일까요? 4년 5년 전에 집값 낮았을 때 대비해서 요 정도 느낌이고요. 부산은 한 80에서 100% 정도 느낌까지 나고요. 서울은 몇 프로인가요? 한 200% 이상의 느낌이 나는 것이 서울입니다. 그래서 우리끼리 대구 사람들끼리 모여갖고 무슨 문뒤 반상이 하는 것도 아니고 이거 대단해요. 범어동 대단해요. 백날 하고 있어봤자 정말 우물한 개구리밖에 안 되겠더라. 물론 이 가격들 대단한 거 맞아요. 대단해요. 자, 6억 이상 거래가 앞으로는 조금 더 희소해질 가능성이 있다는 부분 말씀드리면서 얘들이 딱 가격이 버티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수성 효성 해링턴 플레이스가 가격이 떡하니 버티고 있어요. 난 6억이야 라고 버티고 있는데 그보다 가격이 더 낮았던 것들이 아니야 잠깐만 내가 여기에 내가 들어갈게 요 사이에 내가 들어갈게 하고 얘들이 5억 5천 정도 하는 애들이 갑자기 7억대로 이 자리 바꿈 할 수 있을까요? 그러면 얘들의 가격을 또 밀어 올려야 돼요. 얘들이 올라가지 않은 상태에서 밑에 애들끼리 아무리 으쌰으쌰 해도 갑자기 위에 유리천장에 유리천장도 아닌 쪽이 다 보이죠. 뻔히 보이는 천장에
가로막힐 수밖에 없을 것이다. 가격 상승이 좀 제한될 것이다. 네, 나무님 이런 원리로 그 제가 특례가 끝나면은 가격이 떨어질 것이다. 그리고 6억 이상 거래 지금 되는 것 중에서 이 거래 오늘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한 10건 중에서 4건은 특례 보금자리론을 받아서 물건을 사죠. 그럼 이 사는 거 보고 옆에 있는 사람들도 야 진짜 분위기 좋아지는 건가? 지금 헷갈리잖아요. 아까 순환 국면을 보여드렸을 때도 지금이 침체 상황인지 아니면 본격 회복 상황인지 헷갈리잖아요. 지금 선진입 해야 되는데 아파트 선진입 연구소 뭐 그런 것도 본 것 같은데 야 선진입 이거 그 선진입이지 하면서 이렇게 따라붙는 이 수요까지도 같이 위축돼 버릴 수 있습니다. 특례가 사라지면서 같이 위축되면 야 비싼 아파트가 안 움직이는데 싼 아파트 야 그럼 우리도 눈치 좀 볼까? 물론 여기는 우대형 대출은 나오긴 하죠. 우대형 대출은 나오긴 해요. 근데 야, 우리도 눈치 좀 볼까? 이런 국면으로 갈 수도 있겠다는 거죠. 저때하고 비교도 안 될 정도로 비쌉니다. 상인 프리조 46평형 5억 5천. 대구역 오페라 W 5억 3천. 이거 프리미엄 막 2, 3억씩 붙었던 그런 곳들일 거예요 아마. 그럼 어디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과거의 이력들은 부동산 지인에 가면은 과거의 호가, 과거의 분양권 실거래가, 거기에서 이어지는 아파트 매매 가격까지 다 볼 수 있습니다. 부동산 지인에 가시면은 다른 곳에는 뭐 매매 가격, 분양가 이렇게 막 분양 가격, 분양권 거래 가격 이런 것들이 분리되어 있었는데 이 부분은 훨씬 더 나을 거예요. 제가 말이 좀 빠른가요? 중리 롯데캐슬 58평 집 좋습니다. 58평 50평대 넘어가면 일단 너무 좋아요. 50평대 넘어가면 너무 좋아요. 야, 이제 관리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전기요금 또 오늘 뭐 킬로와트당 저렇게 비싼 집에 사는 사람은 전기요금 신경도 안 써. 라고 이야기하기에는 관리비라든지 모든 것들이 조금 부담스럽게 다가오긴 합니다. 울산 협성 요플에 중층 가격이 고점 대비 30% 빠져서 5억 900. 일단 요 동네들 웬만한 좀 이름값 좀 한다 하는 가격들은 5억대에 조금 안착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유라 롯데캐슬 탑클래스 38평형 4억 8천. 동대구 우방아 유셀 4억 7,800. 신축도 4억 중반대 가격들도 종종 보이긴 합니다. 4억 7천도 보이기도 하고요. 외천화성 파크드림 4억 7천. 각 동네별로 좀 이래 믿는 데다 하면 가격이 요 정도. 네, 어느 정도 4억 중반 넘어가면 이 가격 센 겁니다, 이거. 삼성 브리티시 용산도 대략 30이라고 써둘게요. 장기 코오롱 알체도 4억 6천. 조금 신축에. 그 외곽이라든지 좀 오래된 곳들은 많이 소외받죠. 수성 보성 같은 경우에는 가격이 거의 한 38% 정도 많이 빠지죠. 연식도 연식이고 이런 현상들. 그나마 가격을 조금 더 버텨주는 건 신축이 조금 더 버티는 힘은 조금 더 좋은 것 같기도 하고요. 장기 코롱한 일체 8층 4억 4천 6억 2천까지 갔습니다. 6억 2천까지 갔는데 4억 2천. 근데 일부 반등은 하는 걸 맞아요. 근데 이 고점의 가격에서 사는 사람들도 제법 됩니다. 보면은 한 방에 2억이 날아가는 게 이게 뭐 별거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이야기하고 반등이 대단한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이거 2억, 6억짜리 집 살 때 자기 자본 보통 2억 가지고 들어가던 그런 시절이었어요. 뭐 LTV 뭐 70% 맞추니 뭐 무주택자 80% 맞추니 뭐 온갖 이야기들 다 나오면서 그러던 시절이었거든요. 여전히 진행형이더라. 여전히 하락이 아프게 느껴지더라. 메트로팔리스도 4억 3천. 6억 후반까지 갔던 것이 4억 초반. 물론 4억 초반 가격이 6억으로 갈 때 뭐 금리 상황이라든지 시장에 돈 풀리는 거라든지 모든 것들이 그랬다. 맞아. 그럼 지금 반대 상황이잖아요. 지금 긴축의 상황이고 금리도 높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다시 되돌림 되었다. 여기 몇 년도 가격인지 야, 그거 한번 찾아볼 필요는 있을 것 같은데요. 요거 한번 찾아볼까요? 한번 찾아봅시다.
메트로폴리스 가격이 이 밑에 가서 찾아야 된다니. 아파트 가격 누르면 이게 되는데. 아, 오늘 안 되네요. 죄송합니다. 제가 사진을 확인을 안 해봤네요. 부동산 지인 정말 좋습니다. 충분히 볼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나 최근에 신축 아파트들 간혹 신고가 나오는 현상들 있잖아요. 대구의 오페라 W나 이런 것처럼 간혹 신고가 대단해요라고 나오는 것들에 그 과거의 분양권일 때 분양권 상태의 호가나 매매 가격이나 그런 것들을 견주어 보면은 그때 당시 대비해서 30% 정도 하락했음이 느껴집니다. 예. 그건 부동산 지인을 통해서만 확인이 가능합니다. 근데 뭐 허연과 아이바락하고 좀 번거롭긴 합니다. 제가 뭐 광고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습니다. 자, 이쪽 동네 좀 인기 있는 지역들은 5억대에 안착하고 나머지 지역들 4억, 그리고 연식이 오래되면 3억대 가격도 아직도 여전히 나오기도 하고요. 야, 이 표시 3억대인데 대형평이 3억대입니다. 과거에 다 막 5억씩 막 한번 어느 정도 하면 다 찍어 본 곳들 평당 1,000만원짜리 많고요. 1,000만원짜리 많고 평당 1,000만원, 평당 1,000만원짜리. 그게 싸다 느끼죠. 근데 이게 5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서 그때 이 가격이면 싸다는 이야기는 안 했을 거예요. 싸다는 이야기는 안 했을 겁니다. 워낙 높은 가격을 보고 내려온 상태라서 착시가 있어서 싸다 이렇게 느낄지는 모르겠지만 내 통장에 돈 들어있는 거하고 저 아파트 가격하고 비교해보면 겁나 비싸네. 또 이런 생각도 가지게 되겠죠. 거래량 지금 60% 정도 신고되었습니다. 9월 거래량까지 좋게 나옵니다. 하지만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다. 2020년 11월 그리고 12월 1월에 걸쳐서 거래량이 이렇게 떨어지는 것, 한 치 앞도 내다볼 수가 없습니다. 근데 뭐 다 아는 것처럼 하지만 아니더라. 자, 고가 아파트는 그래도 힘 좀 부족해 보이죠. 6억 이상 고가 아파트는 힘이 조금 부족해 보이긴 해요. 수성구 거래량 지금 60% 정도 신고되었다고 보면은 얼추 비슷한가요? 얼추 비슷하게요. 그래도 지난달 거래량하고 비슷할 것 같은데 그 이후에 한 치 앞도 알기가 어렵더라. 아니, 수성구 거래량이 한창 그 거래량이 적었던 무렵에 요 시절 있죠. 요 시절에 거래량이 1,000건 아래로 나오던 시절에 수성구 거래량이 어땠냐 하면은 지금 서구 거래량 같았어요. 하루에 막 2건씩 거래되고 그러듯이 요 서구 같은 거래량을 보이던 수성구 거래량이 이렇게 살아날 수 있었던 것은 뭐 규제 해제와 맞물려서 수성구한테 사실 해줄 건 다 해줬죠. 보수 정부가 들어서서 수성구한테 해줄 건 다 해줬습니다. 분양권 13건, 어제 아마 12건 거래량이었을 거예요. 분양권 거래가 갑자기 이상하다. 나머지 전세 시장이나 이런 것들은 크게 많이 달라지지 않습니다. 요 거래 가격 바뀌는 거 보면 일반적으로 고가 기준으로 30% 정도 빠져 있는 것이 여전하다. 물론 뭐 일부 조금 더 비싸게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2억대에 거래될 법했던 것들이 3억대로 올라오는 것들이 좀 있긴 해요. 근데 거기까지더라. 거기가 강세를 보이면 아래쪽 동네는 또 가격이 또 더 많이 무너져 내릴 수도 있습니다. 건물동, 청아타운 3억 2천까지 갔던 것이 1억 4천. 매매가 50% 이상 안 빠졌을걸요. 근데 외곽이고 건물동 외곽이라 그래야 되나? 아무튼 뭐 좀 외곽 지역이라든지 오래되었다든지 이러면은 전세 가격에서 알게 모르게 타격을 입어요. 그래서 맨날 부동산 커뮤니티나 이런 곳에 나오는 이야기들은 항상 이 제일 비싼 동네, 어디 가서 제일 비싼 동네 아파트 가지고 와서 빌리브 프리미엄
이 40평대네요. 전세 가격 5억 4천 대단해요. 또 뭐가 대단하지? 뭐가 대단하지? 뭐가 대단하지? 만점 자이르네. 뭐 30평대 3억 9천 대단해요. 또 뭐가 대단하지? 뭐가 대단하지? 하고 한참을 찾아야 되는 것들을 찾아내서 대단해요를 외쳐요. 저는 그러면 야 이거 고점 대비 30% 빠졌네요. 이거 고점 대비 2.5억 빠졌네요. 요것도 고점 대비 2.5억 빠졌고요. 요거는 2.8억 빠졌고요. 요거는 3.2억이나 차이 나네요. 요거는 2억이 차이 나고요. 요거는 무려 4.15억이나 차이가 나네요. 라고 이렇게 많은 것들 제가 요 부분을 조금 더 강조했나요? 더 많은 것을 강조해야 하는 게 맞는 거겠죠. 구석구석 찾아내가지고 눈에 불을 켜고 찾아서 야 고점이랑 저점이랑 차이가 요거밖에 나지 않는다. 이렇게 많이 나 회복했다. 라고 이야기 안 해도 되겠더라. 저 말고도 대단해 외치는 사람은 한 5만 8천 명 정도 되는 것 같고 전세 거래가 살아나는 듯 하더니 아니더라. 금리 부담스럽습니다. 그나마 전세를 지금 살 수 있는 사람들은 자기 자본이 충분했던 사람들 혹은 뭐 특례 뭐 이런 것들 있죠. 뭐 보금자리 뭐 디딤돌 이런 것들 해서 하는 사람들 그거 외에는 은행에서 진짜 전세자금 대출 뭐 80%까지 내주나요? 뭐 이런 것들 아닌 상황에서 전세자금 대출 풀로 받아가지고 들어간다? 그건 정말 하지 마세요. 그건 안 해도 월세 시장은 양호하더라. 요거 좀 올라가는 현상, 여기 되돌림 현상, 메아리 현상, 네, 메아리 현상, 21년의 메아리 현상 정도로 보고 지나칩니다. 내만 월세 사는 게 아니더라. 남들도 요즘에는 월세 많이 살더라. 월세가 그렇게 나쁘냐? 아니더라. 홀가분하게 또 뜰 수 있더라. 또 이렇게 집값이 막 이렇게 안 오르거나 이런 시절을 보내고 나면요. 전세 살고 나면은 임대인하고 임차인하고 갈등이 진짜 많습니다. 임대인은 5만 트집을 다 잡으려 그럽니다. 임차인은 돈 안 주면 답답해서 막 디비집니다. 집값이 오르고 좋고 하는 시절에는 아무것도 문제가 안 되는데 이런 일들이 좀 생깁니다. 임대인이 팍팍하게 나온다? 그럼 지금 시장 분위기가 좋지 않구나. 이렇게 느끼면 될 것 같아요. 오늘 정말 길어졌네요. 지난주에 2시간 했는데, 그래도 오늘 1시간 20분. 과거의 영상 2개를 보여드리고, 그리고 오늘 1일 브리핑까지 3개의 영상을 준비했는데요. 요거 3개의 영상은, 3분할해서 올려드릴게요. 네, 이호사님, 특례 만들어서 대출 늘어나니 큰일 났다고. 다시 맞고, 정말 이상합니다. 정말 아이러니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나오는 대책이나 이런 것들이 정말 임시 방편식에 막 대출하고 있죠. 갑자기 지금 환율이 막 치솟고 있잖아요. 오늘 환율만 한번 체크해 볼까요? 환율만 한번 봅시다. 지금 국장은 쉬지만 세상은 돌아가고 있습니다. 네, 환율 보이시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보통 사람들이 이걸 피레침이라고 표현해요. 갑자기 아침에 뜬금없이 가격이 높게 나오고 나면 한 열흘 안짝으로 열흘 뭐 전후로 해서 요 가격까지 거의 막 도달을 하거든요. 요 가격까지 막 도달을 한단 말이죠. 1380원. 며칠 내로 수일 내로 한 2% 정도 오를 수도 있겠구나 이렇게 봐야 되는데 1350이 어느덧 당연한 것처럼 느껴진다. 지난 1년을 돌이켜봤을 때 지난 1년간을 돌이켜봤을 때 지금 가장 높은 시점에 도달해 있구나. 물론 이때는 엄청난 그때 우리나라 뭐 막 그때 위기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확 치솟았는데 그때를 제외하고는 지금 가장 높은 환율 상황을 보이고 있더라. 그러면 이 환율 이거 방어해야 되는 돈을 땡겨갖고 딴 데 썼잖아요. 지금 우선 세수가 펑크 나니까 거기 땡겨 썼죠. 뭐 환율 또 문제 생기죠. 그럼 또 다른 데서 또 돈을 끌어와서 또 여기를 또 방어를 해야 되죠. 올해 2분기에 환율 방어하는데 한 6조 정도 썼는 것 같고요. 계속 지금 외환시장도 이거 치솟는 거 방어하기 위해서 돈을 막 쓰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거 돈 계속 땡겨서 여기서 메꾸고 저기서 빵꾸나고 여기서 메꾸고 이거 돌려막기. 과거의 카드 사태. 그거를 지금 이 정부가 하고 있는 거죠.
뭐 환율 10원씩 오를 때마다 뭐 어떤 댓글에는 보면요, 뭐 우리 추 장관님 머리숱도 많지 않으신데 복귀하면 다시 대구 달성으로 내려오시겠죠. 머리숱 좀 많이 않으신데 그 머리카락 한 개씩 뽑아야 된다, 뭐 벌칙 그런 걸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을 정도로 지금 환율 또 다른 거 마지막 정리하는 차원에서 한 번만 봅시다. 그 다음에 우리 원자재 보면 되겠죠. 또 기름값. 오늘 또 간밤에 그 난리를 지기고 또 95불? 저는 근데 이거 이 기름값도 오랫동안 지켜봤는데요. 기름값도 오랫동안 지켜봤는데 여기 보이시나? 이 브렌트유가 항상 이 서부 텍사스 이 기름보다 항상 한 5% 정도는 더 비쌌거든요. 한 5달러 정도는 더 비쌌어요. 근데 이게 역전되려고 하는 것도 처음 봅니다. 이것도 뭔가 아마 또 나중에 누군가가 해석을 내려주겠죠? 94.47불이에요. 지난 1년 동안의 차트를 돌이켜보면은 최고점에 이르렀습니다. 누가 하반기 되면 물가가 안정된다고 했습니까? 사과 한 알에 4,000원, 5,000원 하는 이 시국에 누가 물가가 안정된다고 이야기하겠습니까? 수입 물가 겁나게 올라갈 겁니다. 수입 물량이 줄어들죠? 수출은 그나마 조금 건재하다고 치면 야 흑자다 대단하다 라고 이야기하겠지만 우리 삶은 그게 아니라는 거죠. 일반 가게는 흑자가 아니라는 거겠죠. 왜냐면 월급 받았어요. 야, 그 돈 한 개도 안 써요. 나 흑자다, 좋다. 진짜 세상 살기 좋네. 흑자 많이 나네. 가게가 흑자가 나기 시작하네. 이렇게 이야기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어느 정도 소비도 하고 쓸 건 쓰고 할 것도 하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무섭죠? 이거 보면 무섭죠? 70불대에서 30% 이상 지난 한 2달간에 걸쳐서 올랐고 연중 최고의 이 기름값, 이게 산업 뭐 물가나 이런 데 다 영향을 미치니까 왜 한 두 가지만 봐도 안 되겠습니까? 주식의 요 금융시장의 진심인 미국은 이 와중에도 오르고 있고 채권 금리는 4.6%, 이 10년물, 20년물, 30년물 물가 데이터만 물가에 들어가는 항목만 가려가지고 맞죠, 뭐 비축되어 있는 거 풀고 뭐 이렇게 한다든지. 이 채권 수익률이 이게 2007년 이후에 여기 언젠가요? 2007년 이후의 최고점입니다. 그럼 어때? 2000년대 초반 이때 더 지금보다 더 고도의 성장을 하고 있던 그런 시기와 이 채권 수익률이 거의 같아요. 더 무서운 거는 미국 30년물을 봐야 되는데, 미국 30년물 한번 봐야 됩니다. 이 금리 수준이 2010년 혹은 2007년, 8년 그 무렵의 금리 수준하고 똑같습니다. 정말 장기적으로 또다시 저금리의 시대가 온다고 장담하시면은 요 추세선을 그릴 수 있을 텐데, 아니구나. 뭔가 추세선을 아무튼 요렇게 추세가 또 계속 저금리 시대로 간다면은 이거 당장이라도 사겠죠. 근데 장담할 수 없죠. 지금 저금리 시대를 장담할 수 없다 그러죠. 제가 요 차트는, 기술적 차트는 성끌 일이 없어서 제가 요거는 괜히 켜봤네요. 아무튼 요 선을 한번 대충 그어 보시면은 요런 느낌이다라는 거 정도. 그래서 뭐 워렌 버핏이 뭐 탁월한 뭐 능력이 있어가지고 뭐 돈을 그렇게 많이 벌었냐라고 이야기를 하면 요거 이야기하죠. 장기적으로 화폐의 가치가 계속해서 떨어져 나가는 이 세상 속에서 살다 보니까 그 나머지 실물의 가치가 오르면서 가장 큰 수혜를 봤다. 이 시국에 뭘 해야 되느냐. 그 워렌 버핏도 막 채권 산다 그러죠. 그러니까 뭐 TMF 이런 거 막 너도 나도 야 워렌 버핏도 채권 산다 하는데 나도 사봐야 안 되겠나. 그 명칭이 TMF인지는 모르겠어요. 요 3배수 추정하는 거 이거 하지 마시라 이거 굉장히 위험하다고 제가 말씀 많이 드렸죠. 채권금리 1% 오르면 이거 자산 빵 돼버립니다. 빵. 그 정도로 무서울 수 있는 상품이거든요. 워렌 버핏도 산다 하던데 워렌 버핏은
보유하고 있는 현금으로 단기 채권 진짜 뭐 3개월, 6개월 이런 걸로 사가지고 이렇게 단물 쪽쪽 빨아먹는 그런 전략이지 이 장기채에 투자한다 이런 말도 아니었습니다. 아이고 이제 마무리해야 되겠습니다. 네, 울산시님 아까 조금 말씀드렸고요. 그냥 물가가 높은데 저금리하고도 남을 나라입니다. 네, 저금리하고도. 특례 보금자리로는 그 대출 받는 사람들한테 현찰 1,000만 원씩 싸준 거하고 똑같습니다. 현찰 1,000만 원 싸준 거 똑같아요. 그 돈 풀리고 금리 오르고 시장 금리 오르고 물가 오르고 나머지 대다수의 사람들이 조금씩 십시 일반으로 해가지고 모아서 일부 투자자에게 몰아주고 있는 이런 시장 분위기. 그게 문제라는 거죠. 그게 단순히 비난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그렇게 몰아줘야지만 투자 시장이 돌아간다는 게 문제라는 거죠. 막 하다 투자 시장에 들어가야지 지금도 거래량도 빵빵 터져서 뭔가가 될 텐데 십시일반 모아줘가지고 이거 한 개 떠받쳐줘야지 되는 이런 시장. 계속 버티기 힘들다. 이거 나중에 편집해서 올려드릴게요. 즐거운 추석 되시고요. 만난 것도 많이 드시고 긴 휴식의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청 감사합니다.